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노후가 관련돼서 최근에 50대 분들, 60대 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상속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가구의 형태,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A씨는 이제 정년퇴직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A씨의 부부는 이제 자녀 2명을 키웠어요. 이 한 명은 30대 초반, 한 명은 20대 후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2명 다 이제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준비생 신분에 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사실 퇴직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도 있지만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굉장히 컸어요. A 씨도 사실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60세가 됐을 때는 노후 고민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 사회생활 초반부터 아이도 낳고 열심히 해서 키우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지방에 자가 한 채의 아파트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후 준비를 풍족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대비할 정도 수준의 금융자산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자산을 잘 모으지 못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부양, 양육, 그리고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굉장히 컸는데 이 사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신의 노후는 60살을 마무리하겠다는 그 바람과 목표는 결국에 이루지 못했고요. 노후가 완벽할 수 있을 거라는 젊은 시절의 기대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60대가 되면서 더 깨닫고 있어요. 주변을 보아도 친구들도 자녀에게 아직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30대, 40대부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집 한 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자녀들의 취업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자기 친구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들도 지금 2명이나 되지만 취업준비생 신분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런 부부들 중에서는 외벌이 부부가 많죠.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신경을 썼었고요.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기는 했어요. 사실 대학 등록금도 냈었고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들어갔던 사교육 비용도 거의 수억 원대가 됩니다. 이 수억 원대를 써서 많은 교육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분들이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후에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자녀들이 생각보다 취업이나 이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현실로 깨닫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A씨는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약간의 질병들은 있었지만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다른 또래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체력은 조금 괜찮은 상황이었고요. 건강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에 각종 아르바이트랑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지금 자기의 세대를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일단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본인들이 실제로 내가 원래 임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그 새로운 일, 뭔가 이런 걸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보통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하면서 정년 없이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도 원래는 팁을 짜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일공이나 인테리어 쪽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얻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팀장급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입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가르치고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계속 부딪히거나 약간 불편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안 써주려고 했던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A씨는 행복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퇴직 시기가 50대 초반에 희망퇴직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정년은 채우고 나와서 다른 일을 구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은 상황이었어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게 A씨가 경험하는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자,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녀들한테 이미 교육비도 많이 쏟은 상황이죠.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집과 모아놨던 금융자산을 가지고 상속까지 해줄 여력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과 아내가 일단은 생존을 하고 노후를 보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고 감당하기에도 되게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취업을 계속하지 않고 만약에 집에 얹혀 살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A씨였습니다. 최근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좀 있죠. 그리고 저성장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양극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계속해서 아주 크게 증가하거나 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죠. 보통 고소득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구조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50대 초반쯤부터 이미 첫 직장, 보통 우리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그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점, 실질적으로는 한 20년가량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의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물론 이 제가 각색한 A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나온 케이스지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년을 꽉 채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굉장히 이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최근에 조사가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4년 12월 3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제10차 국민노후 보장 패널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일단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와 최소 노후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적정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게 노후로서 생활하기에 적정하다라는 금액이고, 최소 생활비의 경우에는 노후를 보내기만이라도 하려면 필요한 돈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일단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했을 때 월 297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2만 원이었습니다. 직전 조사는 2021년에 있었는데요. 2021년에는 부부 277만 원, 개인이 177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건강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하다고 전제를 했을 때 최소 생활비, 이 최소 생활비를 얼마로 봤냐면 1인 기준 136만 원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부 기준으로 최소 생활비는 얼마로 봤냐면 217만 원으로 조사를 했고요. 절반 이상은 사실 노후 준비를 하지도 못한 것으로 설문조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은퇴 연령 또는 퇴직 연령은 어떠냐? 자, 일단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에 예상 은퇴 시점은요, 약 67세예요. 예상 은퇴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생계를 목적으로 더 이상 근로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67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노후가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느냐? 69세로 보고 있어요. 그 노후 시장 연령을 69세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을 때 계속해서 월급이 상승하고 이래 임시직이나 이런 게 아닌 이런 직장에서 50대 초반쯤에 보통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은퇴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이 한 20년 정도 갭이 있어요. 50대 초반부터 거의 60대 후반까지는 일반 처음에 들어간 직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또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겠다, 이런 방식이 되게 많았고 생각이 많았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조사인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걸 했어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조사인데요. 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여전히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비율이 가장 높긴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51.4%였어요. 근데 자신 및 배우자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좀 인상 깊은데 계속해서 조사에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율이 현재 2023년 조사에서 24.2%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첫 번째가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 두 번째가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가 2등이 된 거예요. 원래 처음에 2008년 조사에서는 1등은 똑같았어요.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두 번째 수치가 장남에게 상속한다였습니다. 조사를 시행할 때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에서 조금 증가하는 것이 또 뭐냐면, 이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나한테 잘해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라는 비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해서 지금 8.8%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인 가구, 1인 독거 노인 가구죠. 독거 노인 가구,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자녀랑 같이 산다거나 부부가 같이 살고 있거나 이런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이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일단은 1인 가구 비율은 어떠냐면 2020년 조사 대비 13.0%포인트가 증가를 해서 32.8%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전히 1등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부부 가구는 55.2%입니다. 부부 가구 다음으로 1인 가구가 2등의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녀 동거 가구는 큰 폭으로 조사 때마다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참고로 독거노인이 여러 이제 방면에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이 16.1%입니다. 이게 꽤 높죠. 다른 거에 비하면 깊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에 있어서도 양호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54.4%인데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서 가장 적었어요. 여기에다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9%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는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가 73.9%예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게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문화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훨씬 더 이 독거 노인 가구가 증가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중장년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를 위해서 자산 및 배우자를, 물론 아직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준다고 크기는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데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나와 내 배우자에게 상속자산을 쓰겠다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이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개념은 점차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도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는 개념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녀에게는 끝없이 계속해서 캥거루족이라든지 니트족이라든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자녀에게 무언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모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신의 노후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내 돈은 내가 쓰고 간다, 죽기 전에 자녀에게 어차피 도움받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 돈은 내가 쓰고 간다, 이런 쪽으로 상속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젊은 층인 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50대와 60대 분들에 대한 컨텐츠를 젊은 층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